얘들 안녕. 우리 오늘 시제에 대해서 좀 배워봅시다. 이번에 좀 시간이 길어지면서 너희들 좀 지치고 하는 거 이해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집에 있으니까 맨날 있으니까 미칠 것 같다. 그래도 나름 너희들이 차분하게 공부하고 조금 에너지 비축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선생님이 생각하니까 너희 나름대로 좀 알찬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과제도 내주고 영상도 찍고 하는 거니까 귀찮더라도 영상 꼭 보고, 알겠지? 자, 오늘 시제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 이제 시제는 여기 책에서는 현재 완료 시제하고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이렇게 완료 시제만 있는데, 그냥 하는 김에 선생님 시제를 전반적으로 다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에 시제를 잘 몰랐던 친구들도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자, 옆에 하얀 종이에 선생님이 쓰는 건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필기를 좀 잘 해주시고요. 문법도 꺼내서 여기 받아 씁시다. 알겠죠? 여기 책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자, 우리 시제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시제라는 문법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시제면 당연히 시간에 대한 문법 표현 아니야? 근데 요거를 고등학교 가면 약간 좀 바꿔서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시제는 일단 시간에 대한 개념이지만 요거를 이렇게 바꿔야 돼요. 어떤 사건이 일어난 순서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지? 순서라는 말이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일이 어떤 순서로 생겨났구나, 그걸 기준으로 시간을 따지고 시제를 구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시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시제 세 가지 있죠. 뭐 있어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기본 시제 세 가지에다가 이제 추가로 진행형, 완료 시제 합쳐가지고 현재에다가 진행형,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 완료 시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2개의 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할 필요는 없고 뭐 굳이 몰라도 되고요.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다 돼요. 알겠죠? 자,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일단 이 시제 세 가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제가 있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과거, 미래 중에서 어떤 시제가 제일 중요할까? 뭐가? 현재 시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현재 시제가 가장 중요하죠? 현재 시제는 모양이 좀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하죠? 얘는 동사에다가 뒤에 s나 es를 붙여서 단수, 복수 구분을 좀 해줘요. 그래서 너희가 이게 별로 안 나올 것 같지만 고등학교 때 나오는 시제 문제 중에서는 사실은 현재 시제, 단수, 복수 구분하는 게 이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단수, 복수 구분하는 게. 시제 문제는. 뭐 사실은 시제 문제는 아니고 주어 동사 찾아서 단수, 복수 구분하는 문제이긴 한데 그냥 시제로만 따지면 현재 시제가 제일 많아요. 알겠죠? 그 다음 과거 시제는 뒤에 d나 ed를 붙이기도 하고 또는 불규칙 변화도 있죠. 너희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열심히 외웠을 거야. 그 다음 미래 시제는 will 다음에 동사원형 그냥 쓰죠. 맞죠? 그래서 뭐 과거랑 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단수, 복수 구분이 없어요. 근데 현재 시제만 유일하게 단수, 복수 구분이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 기본 시제는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시제를 할 때는 항상 중요한 거지만 시간에 관련된 표현을 찾는 게 좋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에 관련된 표현이 뭐 어떤 게 들어가 있나. 예를 들어서 현재 시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today 맞죠? 과거 시제 yesterday, 미래 시제 tomorrow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시제에 대한 표현이 들어있나 이것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완료 시제 할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요건 한 번 더 정리해서 선생님 설명을 해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특히 주의해야 되는 게 과거 시제일 때 시간에 대한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거 어떤 거 있어요? yesterday. 그 다음 that이 붙는 녀석 있죠. that day.
뭐 that night 뭐 이런 거 있죠? 맞죠? 그 다음 in에서 연도 나온 거 있죠? 요런 것들 아주 대표적인 녀석들이죠. 그래서 that이랑 뭐 does도 있습니다. 복수로 쓸 때는. 그래서 요런 단어들이 나오면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들이구나 알아두면 좋아요. 됐죠? 그 다음 시제를 쓸 때 특별한 상황에서 쓰기도 하거든. 그래서 현재 시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 어떤 진리나 격언, 뭐 속담 같은 것들 있죠. 그 다음 과학적 사실 같은 거, 요런 거 이야기할 때는 현재 시제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 시제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선생님이 좀 해줬고요. 그 다음 우리가 기본 시제에서 나중에도 알아놓으면 좋은 것들 좀 이야기할게요. 뭐 여기다가 이제 덧붙여서 이제 요 기본 시제에다가 비동사에다가 동사원형 ing 써서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하면 진행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맞죠?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요 기본 시제에다가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특이한 녀석들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놓을게요. 플러스 알파. 됐죠? 첫 번째,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고 들어봤어? 자, 대표적인 게 시간, when 같은 것들, 조건, if나 unless 같은 것들, 요런 것들. 뭐 그 외에 뭐 시간에 대한 거 되게 많죠. before, until, while, after, 뭐 요런 것들 엄청 많죠. 맞죠? 그런 거 다 포함입니다. 알겠죠? 시간 조건 부사절 나올 때는 뒤에 뭐 쓰지 않는다? 주어 다음에 동사 있을 때 이때 will을 쓰지 않죠. will 대신에 현재 시제로 사용합니다. 요거 고등학교 돼서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요거 꼭 알아놔야 돼. 됐지? 그 다음 빨간색으로 쓴 건 항상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엄청 중요한 거야. 빨간색으로 쓴 거는. 두 번째 너희가 알아놓으면 좋은 거는 우리가 현재 진행형이나 또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이게 미래 시제로 사용된다라기보다는 미래 시제의 느낌을 가지고 사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뭔가 정해진 사실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있죠. 특히 뭐 기차, 차, 뭐 비행기, 공연 시간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딱 정해진 거 아닙니까? 맞죠? 나 오늘 오후 7시에 영화 보기로 했어. 그러면 I will go to movie with my friend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I go to movie 이런 식으로 현재 시를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행형으로 I'm going to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그럼 나는 지금 영화 보러 간다 현재 시제나 가고 있는 중이다 진행형의 의미가 아니라 미래 시제의 의미라는 거죠. 됐죠?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문제가 되는 이제 메인으로 배울 완료 시제에 대해서 선생님 좀 이야기할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쭉 뭐 많이 있죠. 맞죠? 자, 그러면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선생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현재 완료 시제는 너희 많이 배웠을 거야. 요렇게 줄 쫙 그어가지고 뭐 표처럼 그리는 거 있지? 요렇게 그리면 이게 이제 시간이라고 생각합시다. 알겠죠? 시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중간을 딱 기준으로 여기가 현재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현재보다 앞으로 일어날 이쪽은 당연히 미래겠죠. 이 앞으로는. 맞죠? 그 다음 뒤쪽은 과거겠죠? 맞죠? 그러면 현재 시제는 대충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문장에 따라 느낌이 좀 다르지만 보통 그냥 하루 정도의 느낌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현재는. 과거는 전날, 미래는 다음날 이 정도 느낌. 됐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학교에 내가 있었어. 그러면 현재 시제지, 맞지? 근데 내가 하루 종일 학교에 있다가 한 12시 정도에는 급식실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 뭐 여전히 학교에 있는 거긴 하지만 하필이면 점심시간 그 타이밍에는 급식실에 있었다. 이런 때는 진행형을 쓰겠죠. 맞죠?
그때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느낌이니까. 맞죠? 자, 그래서 요렇게 봤는데 이제 현재 완료는 그럼 언제냐면요. 현재 시제라는 말 있죠? 완료란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현재까지 뭔가 일을 계속하고 있거나 뭔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해요. 됐죠? 그럼 과거 완료는 뭐겠어?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역시 과거까지 이때를 과거 완료라고 하고요. 미래 완료는요. 현재부터 미래의 어떤 시점까지를 우리가 미래 완료라고 이야기하겠죠. 됐죠? 그래서 요거 기본 개념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완료라는 말이 붙었으면 어떤 기간 동안을 나타내는 개념이구나. 특별한 한 시점이 아니라. 됐죠? 그래서 어떤 기간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 현재나 미래나 과거에 영향을 주고 있거나 이럴 때. 됐죠?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는 크게 보면 용법이 여기도 보면 A, B, C, D 4개 있죠? 요거 4개, 4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나온 거 순서대로 선생님 좀 설명할게요. 알겠죠? 요 순서가 사실은 자주 쓰이는 순서랑 거의 비슷해요. 자, 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현재 완료 시제의 용법 중에서 첫 번째가 경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석은 뭐뭐를 해본 적이 있다. 또는 부정문으로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됐죠?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시간에 관련된 표현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맞죠? 요거 중간에 찡겨 있어가지고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알겠죠? 시제는 순서의 개념이라는 거, 이거 이해하는 거, 순서. 그 다음 시간에 관련된 표현 찾는 거 있죠? 요거 2개가 제일 중요해요. 시제에서는. 됐죠? 그 외에 여기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표시한 거, 별표 친 거는 그냥 개별 문제로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고요. 순서, 표현 찾기, 요거 2개가 사실은 시제라는 문법적인 전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알겠죠? 꼭 알아놔야 돼요. 됐죠? 그래서 해석은 일단 요렇게 하고요. 이 시제에 대한 표현은 우리 어떤 게 있냐면 들어본 적 있어요? never. 절대 해본 적 없죠. 맞죠? once, twice 또는 3, 4, 5 times 이렇게 보는 거 있지? times 또는 ever 또는 의문문으로 이렇게 된 거 있죠. 의문문을 썼는데 현재 완료 시가 들어갔다가 그러면 대부분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됐죠? 기억해 두세요. 빨간색으로 쓴 거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시간 시제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알겠죠? 현재 완료 시제 용법 4가지로 나뉘는데 요것만 봐도 문장을 해석을 안 해봐도 자동으로 돼요. 진짜. 됐죠? 그 다음 두 번째가 파란색으로 다시 두 번째가 계속이고요. 계속은 해석을 뭐뭐 해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얘는 시제에 관련된 표현이 어떤 게 있냐면요. 시간 관련한 전치사나 접속사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됐죠? 주로 since, for, while 이런 단어들 있죠? 맞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 나오면 그리고 그 외에 after라든지 이런 단어들 나오잖아. 그러면 시제에 대한 표현이 들어갔다. 그래서 시간 관련한 표현이 들어갔다 싶으면 현재 완료 중에서도 계속적 용법의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완료입니다. 완료는 해석을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지금 막 뭐뭐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거든. 자, 그래서 얘는 자주 나온 표현이 어떤 게 있냐면요. already, 이미 이런 뜻이 있죠. 그 다음 just, 지금 막 이런 표현들 있죠. 맞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들어가면 완료의 뜻으로 쓰였구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뜻이 우리 결과입니다. 결과. 그래서 얘는 뭐뭐 해서 뭐뭐 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뭐 그냥 했다라고 해석해도 돼. 됐죠? 우리가 완료가 했다라는 느낌이 뭔가를 끝냈다라는 느낌에 좀 더 가깝다면 얘는 뭔가를 하다 보니까 뭐뭐 하게 됐다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해. 됐죠? 그래서 얘는 우리 마지막 결과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특별한 영어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예문을 좀 보면서 선생님이 이야기할게. 예문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have to France before. 자, 요거 그 다음 요거 그 다음 요렇게 세 개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자, 우리 세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게요. 우리 첫 번째, 잠깐만요. 선생님이 요거는 빈이 아니라 곤이라고 고칠게요. 미안. 곤이라고 고칠게. 자, 세 가지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 나온 표현 있죠? have been, 현재 완료를 썼고, 뒤에 before라는 시간에 대한 어떤 표현이 하나 들어갔죠? 그럼 이 중에서 뭐겠어? 이 네 개 중에서. 뭐? 네 개 중에서 계속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근데 해석을 해보면 나는 프랑스에서 전에 계속해오고 있다. 좀 이상하죠? 맞죠? 얘는 뭐? 경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before를 쓰는 것도 경험에 포함될 수 있다라 알아두면 좋아요. 알겠죠? 나는 프랑스에 bean이니까 있어 본 적이 있다. 가본 적이 있다는 뜻이야. 됐어? 그 다음 밑에는요. 나는 프랑스에 gone이니까 갔다라고 해석해야 되죠. 특별한 시간에 대한 표현이 없죠. 맞죠? 그럼 얘는 우리가 결과의 의미로 이렇게 해석해야 돼. 프랑스에 가서 계속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됐죠? 그래서 프랑스에 가서 거기 계속 있다. 아직 안 돌아왔다는 뜻이야. 됐어? 우리가 해오고 있다는 아니야. 알겠지? 왜냐하면 gone을 썼으면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느낌으로 들릴 수 있는데 해오고 있다는 뭔가를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느낌이지 계속 거기 그 행동을 계속 하는 중이다라는 느낌 아닙니다. 하는 중이다는 진행형이고 알겠지? 그래서 마지막은 I went to France 나면 나는 프랑스에 갔었다라는 건데 지금은 이건 뜻은 이렇게 돼요. 프랑스에 갔고 지금은 모르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예전에 프랑스에 갔었는데 지금은 프랑스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얘는 프랑스에 가서 거기에 계속 있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됐죠? 뭐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그냥 이 시제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말에서는 잘 없거든. 우리나라 말에서는 시제를 딱히 구분해서 좀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데 시제가 이제 우리나라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 혹시 수영 배운 사람 있어? 수영 배워본 사람? 선생님 예전부터 수영 배우는 거 되게 해보고 싶었거든. 수영을 배워보고 싶었어. 근데 기회가 안 돼서 못 배웠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초등학생 때 수영을 배웠어. 그러면 이건 무슨 시제겠어요? 이 중에서? 내가 초등학생 때 시제를 배웠어. 무슨 시제겠어? 과거 시제겠지. 왜? 과거에 했고 지금은 하지 않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때 수영 배우다가 그만뒀어. 그러면 과거 시제로 이야기를 해야 돼. 됐지? 근데 내가 초등학교 때 수영을 배우다가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도 그거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현재 완료 시제가 되는 거야. 과거도 해당되고 현재도 해당되죠. 맞죠? 내가 수영 안 다닌다 끊었다 그러면 지금 하는 거 아니잖아. 현재랑 상관없으니까 과거 시제인 거야. 됐지? 미래 완료는 뭐겠어요? 나 한 내년까지는 수영 배울 것 같은데 싶으면 미래 완료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도 하고 있고 미래도 할 것 같으니까. 됐죠? 그 다음
진행형은 그럼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내가 수영 다니고 있는데 지금 내가 수영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맞죠? 근데 하필이면 이 말 할 때 내가 수영을 하고 있는 거야. 수영장이야. 그러면 진행형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거 선생님이 기본 개념 설명을 했고요. 현재 완료 진행은 그럼 뭐겠어요? 내가 수영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도 수영을 다니고 있고 하필이면 지금 수영 시간인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수영하고 있잖아. 나 초등학교부터 했는데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옆에다 조금만 쓸게요. 현재 완료 진행은 어떻게 쓴다? 진행은 have pp 형태에다가 bpp 합침되죠. 옆에 모양을 안 썼네. have나 단수 복수에 따라서 has pp라고 쓰고요. 비동사랑 합쳐서 have나 has 다음에 우리가 비동사니까 been 동사 ing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하고 있으면서 지금 하는 중인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하고 있으면서 하필이면 지금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요 기본 시제에 대한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특히 이런 표현 있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 뒤에 보면 과거 완료랑 미래 완료를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놨는데 미래 완료 진행, 뭐 과거 완료 진행 뭐 이렇게 있는 데 있잖아. 요거는 앞에랑 현재 완료랑 사실은 똑같아요. 현재 완료랑. 차이점은 뭐야? 과거에서 과거까지인지, 과거에서 현재까지인지, 현재에서 미래까지인지 요 시간의 텀만 좀 다른 거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현재 완료랑 과거 완료는요, 기본 용법, 경험, 계속, 완료, 결과 네 가지 다 똑같거든. 근데 뭐만 집어넣으면 되냐면요, 우리가 해석할 때 어시라는 말을 하나만 더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과거 완료가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해석을 한번 해봐. 나는 해본 적이 있다라고 하면 현재 완료야. 근데 엇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해본 적이 있었다.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다. 그러면 과거 완료가 되는 거야. 나는 해오고 있다라고 하면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하니까 현재 완료거든. 근데 엇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해오고 있었다. 다시 말해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 완료입니다. 마찬가지 했었다, 뭐뭐 해서 뭐뭐 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과거 완료는 앞에 나오는 현재 완료랑 다 똑같은데 모양만 어떻게 바뀌어? have, had를 had, pp로 바꾸시고 해석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엇이라는 단어만 집어넣으시라는 겁니다. 그럼 과거 완료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걸 여기다 지금 써놨는데 책에 보면 이제 요 위에 거는 너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똑같아. 됐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대과거라는 개념이에요. 대과거. 그래서 대과거는 과거 완료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개념. 됐죠? 대과거. 자, 대과거 하면 대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너희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대과거가 진짜 옛날 과거, 진짜 옛날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말은 대과거지만 우리가 저쪽 옛날에 뭐 선사시대, 조선시대, 뭐 석기시대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대과거는 우리 아까 전에 시제라는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순서 개념이랑 표현 찾기라고 그랬죠? 그럼 대과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보면 돼요. 순서상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대과거의 개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고등학교 때 올라갔을 때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여기 별표 선생님 3개 친 거 있죠. 단수 복수 구분하는 거, 시간 조건 부사절, 그 다음 대과거. 요거 3개만 시험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많은데 선생님이 이만큼 필기 많이 했잖아. 근데 이 중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너희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개념은 현재 시제, 단수 복수 개념,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 쓰는 거 표시해 놓을게.
그 다음 대과거에서 순서 문제. 요거 3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과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야. 내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핸드폰 문자 왔나 확인하고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 그러면 이거 얼마나 걸리겠어요? 뭐 핸드폰을 한참 볼 수도 있지만 카톡이나 문자 온 거나 이런 거 없으면 금방 한번 보고 시간만 보고 그냥 화장실 또는 뭐 부엌에 물 마시러 가겠죠? 그럼 시간상 1분도 안 지난 일이야. 근데 어떻게 되겠어? 순서를 따질 수 있죠. 내가 아침에 일어났다. 그 다음 핸드폰을 봤다. 그 다음 물을 마셨다. 그럼 물을 마셨다가 제일 마지막 일이니까 물을 마셨다가 현재 시제로 볼 수 있어. 그럼 그 전에 핸드폰 본 거는 뭐겠어? 과거죠. 그럼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 이때를 뭐라고? 대과거라고 하는 거야. 분명히 그 이전에도 시간이 더 옛날에도 있었겠지만 대과거는 뭐의 개념이라고요? 과거보다 먼저 일어나기만 하면 그냥 다 대과거인 거야. 여기도 대과거고 여기도 대과거야. 과거가 여기라고 그러면. 됐어? 그래서 눈 뜨고 핸드폰 보고 물 마시는 거 1분도 안 걸리지만 순서상 따졌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요? 순서상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대과거, 과거 완료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은 완료 진행이랑 미래 완료는 사실은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오는 편이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밑줄만 그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밑줄만 그어 놓으시고 이 뒤에까지 선생님이 일단 숙제 문자는 보내놨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보여주는 거 보고 채점하세요. 알겠죠? 채점하시고 치사하게 중간중간 넘겨서 요거 스킵해가지고 요거만 채점하지 마. 알겠지? 치사하게 앞에 강의 꼭 듣고 필기 요거 다 돼 있어야 된다. 요거 선생님이 한 거랑 똑같이 별표 3개 친 거, 별표 3개 친 거, 별표 3개 친 거 꼭 표시돼 있어야 된다. 고등학교 때도 시험 문제 나온 것들이니까. 됐죠? 자, 일단 채점 한번 해보고 너 요거 채점한 거는 피드백을 다음에 숙제하고 선생님 채점한 다음에 많이 틀린 거 중심으로 피드백 영상을 다시 찍어줄게. 됐지? 중간중간에 멈춰놓고 채점하세요.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도 숙제. 여기 뒤에도 됐지? 자, 그 다음 뒤에 워크북도 선생님이 찍어줄게요. 선생님 깜빡해가지고 워크북을 너희 숙제 내놓고 있잖아. 내가 맨날 깜빡해. 이거는 약간 워크북 답지를 이런
찾았다. 미안. 자, 워크북 선생님이 이거 다 보여줄게. 바보 같다. 이런 거 보면 나 좀 바보 같은 것 같아. 자, 여기 시제 워크북 답지야. 멈춰놓고 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 짓고요. 너희 다음에 숙제한 거 선생님이 검사해보고 그거 가지고 많이 틀린 문제나 좀 이해 안 됐다 싶은 것들은 피드백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볼게. 알겠지? 자, 요번 주도 알차게 잘 보내시고 우리 또 건강하게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했어. 안녕.